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시선에서 현안을 짚어보는 화요일에 더 라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두 분, 먼저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2주 만에 만났더니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자, 일단 대선 본격적인 공식 선거 운동이 이틀째 시작이 됐고 온갖 소란 끝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엄 문제에 대한 입장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계 설정이 중요한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입장을 냈어요. 영상 보고 이어갑니다.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입니다. 우리 당이 대통령 보고 탈당해라 또는 뭐 하시려고 하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만약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탈당하라고 한다면 우리 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 이런 것을 가지고 책임이 면책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은 계엄 문제는 뭐 상관했습니다만 이분이 탈당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조갑재 대표님.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막말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 아니잖아요. 예. 역적질을 해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역적질. 아니 헌법을 파괴하고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간단하게 줄이면은 역적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저런 식으로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12월 4일 출당시키고 했어야 될 일을 지금 이렇게 끌다가 무슨 선거판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도 이걸 결심을 못한다면은 제가 뭐 쓰는 표현입니다마는 윤석열이라는 선 새끼줄 잡고 지금 인수봉으로 오르려고 하는데 예. 이게 선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내란 재판이 있었잖아요. 3차 공판. 예. 그 재판에서 너무나 생생한 증언이 나왔잖아요. 예. 이진우 수방사령관 부관이 윤석열, 이진우 두 사람의 네 차례의 전화를 들었는데 거기 생생하게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총을 쏴서 또는 계엄 해제되고 나서도 두 번, 세 번 할 수 있다는 증언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건 날 사실은 이런 자세는 공사 구분을 못하는 건 물론이고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아주 느슨하고 사실은 선거를 포기하는 자세라고 봅니다. 저는. 그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도리가 아니다는 것은 이제 의리를 강조하는 건데. 의리는 조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집단에서 뭐 명분과 대의와 뭐 옳고 그른 진실과 가짜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냥 의리다. 의리. 형님이신데 예. 어떻게 형님 우리가 버리느냐. 예. 이건 조폭 논리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김문수 후보가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는 해보나 마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끊지 못하는 건 제가 볼 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친윤 의원들, 친윤 기득권 주류 의원들이 대부분 한덕수를 옹립하려고 하다가 예. 김문수 후보한테 대치기 당해가지고 당원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막아냈습니다만 후보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싸움을 하는 과정, 지난 주말에 그 막장 쿠데타 과정에서는 마치 김문수 후보가 친윤과 대립되는 비윤으로 이렇게 자리매김되는 것 같았는데 예. 몸과 마음은 그냥 친윤이에요. 그러니까 자아분열 비슷한 거죠. 약간 착시 현상이 있었지만 그렇죠. 김문수 후보 역시 친윤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후보 교체 과정에서는 친윤에 의해서 교체를 시키려다가 교체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윤으로 마치 자리매김된 것 같지만 저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의리를 강조하면 저건 사실은 그냥 마음과 정체성은 친윤인 거죠. 마치 나경원 의원이 그 당대표 나간다고 했을 때 대통령한테 완전히 혼나고 예.
꼬리를 내리고 포기했던 씀에도 불구하고 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관저 앞에 집회에 나가고 맞아요.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미 정치적으로는 비윤으로 됐는데도 친윤을 계속하는. 아, 왜 그래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이해가 제가 볼 때 학생 운동을 안 해서 그래. 아니,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봐야 되거든요. 이승을 김문수는 그래도 노동운동 열심히 했잖아요. 한지가 너무 오래된 거죠. 아, 너무 오래됐다. 네, 저는 그래서 이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에 대한 저 의리로는 저는 선거를 치를 생각보다는 이 집단의 우두머리로서의 대통령에 대한 걸 생각하면 저는 사실 우리 당에서 해볼 일이 별로 없다고 저는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이 예.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결정문이 나온 이후 아닙니까? 예. 그 이전 같으면은 그렇죠. 뭐 탄핵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면은 저런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렇죠. 엄중하게 국민 신임 배반자로 규정해가지고 파면된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렇죠. 대통령 후보자가 이야기할 수준이 아니죠. 그야말로 붕당 수준, 패거리 수준의 무슨 그 수준인데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말 중에 예. 대통령이 잘못해서 탈당하라고 한다면 우리 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는데요. 예. 아니 우리 당이 왜 책임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당의 대통령을 비호하고 대통령 옆에 서서 간신 노릇하면서 완장차고 했던 사람들은 책임이 있는 거죠. 예. 그러나 당시 한동훈 대표 시절에는 대통령이 맞섰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선 때도 맞서고 총선 패배한 이후에도 맞서고 했던 건데 왜 대통령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유연 위법한 계엄을 해서 파면당했다고 하는 책임에 대해서 우리 당이 똑같이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당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예.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 그늘 밑에서 호가호위했던 친윤 기득권 주류 세력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 선대위 구성을 보십시오. 다 그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한밤의 쿠데타에서는 비윤으로 분류가 됐는데 몸은 그냥 친윤인 거예요. 마음도 친윤이고 머리도 친윤인 거죠. 예. 그런데 하나 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계엄에 대한 사과 여부만큼 중요한 게 예. 부정선거 음모론 아닙니까? 그죠? 아, 그렇죠. 김문수 후보가 그런데 또 김문수 후보는 예. 당선된 수락 연설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사전 투표를 폐지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눈앞에 닥쳐왔는데 오는 29일, 30일 국민의힘은 사전 투표 하라고 할 거냐 말하라고 할 거냐. 중요한 기로에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지난 한동훈 대표 때 총선 때는 사전투표 우리가 독려했습니다. 동의했죠. 네, 우리가 중앙선관위에 다 해서 수개표를 하기로 했고 철저하게 우리가 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해야 우리가 이긴다. 왜냐하면 사전투표 뒤집혀졌다고 그러는데 그건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그 투표 당일날은 쉬기 위해서 주말에 사전투표를 하려고 대거 줄을 서거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지지자분들 중에 상당부는 이게 조작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전투표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전투표가 더 한쪽으로 편향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총선 안 하니까 때 적게 나오는 그건 거죠. 당연하죠. 네. 우리가 안 하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지난 총선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사전투표를 하라고 독려했었고 대표도 했고 저도 했고 다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와서 사전투표를 안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몸과 머리가 따로 노는 거죠. 이번에 사전투표는 5월 29일, 5월 30일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예. 예,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 계엄 사과 부분도 이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는데 이것도 이제 계엄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자 선대위 관계자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엄 자체보다는 이 계엄 이후 초래된 국민 불편에 대한 사과에 방점이 있다. 아니 그냥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건 그걸 또 이렇게 계엄 자체는 아니고 유권에서 해주는 겁니다. 불편하신 부분에 대한 사과다. 야 이거는 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대표님 해석해 주세요. 좀 약간 아니 사실은 예. 계엄의 본질이 반국가 세력 척결이냐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확인해 가지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진짜 그렇죠. 다른 이유 있었잖아요. 예. 그것은 부인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 나라에 불을 질러놓고 사과한다는 게 불 끄기 위해서 출동한 소방차 때문에 교통체질이 생겨서 미안하다 하고는 그 정도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무슨 농담 비슷하게 농담 따먹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예. 더구나 유권자들한테 표 달라고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공사 구분을 못하고 예.
저도 이 부분은 많이 듣던 내용이잖아요. 네. 이게 어디선가 기시감이 있을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에 실패하고 탄핵을 국회에서 가결하느냐 마느냐가 한참 기로에 있었을 때 그때 잠깐 나와서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 기억납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기억납니다. 아, 뭐 이걸 했는데 정말 좀 불편했죠? 뭐 소랄 필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빨리 그 탄핵 가결되는 걸 넘어가야 되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윤석열이 그때 했던 그 비슷한 워딩이고요. 예. 또 비슷한 워딩이 있습니다. 탄핵이 아마 파면된 다음인 것 같은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잠깐 문자로 한번 소란을 끼쳐 죄송하다. 계엄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그 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 이것도 문자로 보낸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세 번째예요. 비슷한 워딩입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저도 참 저 당협위원장이니까 우리 선거운동원과 우리 시구원들 같이 데리고 선거운동을 하는 입장인데 예. 선거운동 할 힘이 안 나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계엄에 사과한 건 이거 사과가 아니죠. 계엄에 대한 발뺌하는 겁니다. 발뺌이다. 사과는 그렇죠. 무슨 발뺌이다. 윤석열의 워딩과 권영세의 워딩과 김문수의 워딩이 같은 맥락인데 이게 어떻게 사과합니까? 지금 진정하게 사과를 하려면요. 네. 개헌이 유연 위법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석고대지하고 삼보일배를 해야 돼요. 그래도 표를 줄까 말까 하는 건데. 진정성을 느낄까 그렇죠. 말까인데. 근데 또 마찬가지예요. 선대위 구성 오늘도 또 추가 인선을 발표했던데 예. 우리 친한게 뺀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선대위 구성의 면면을 보면요. 예. 친윤계 한 60명이 이미 한독서 옹립한다고 서명을 받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친윤계 핵심 의원들 배지들은 또 넣을 수가 없어. 얘들 대부분 또 빠져 있어. 예. 그러다 보니까 전직 의원들이 많아요. 전직 의원들과 뭐 몇몇 이게 원외들이 있는데 예. 대부분 굉장히 강경한 보수 주장을 했던 분들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같은 맥락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김문수 후보의 지금 이 현실 인식이 얼마나 아니한가 그렇게 생각이 걱정이 들 수밖에 그런데 없어요. 사과는 말이고 행동을 하려면은 제명 출당 징계해야 되는 당연하죠. 거니까. 윤 대통령을 네, 그거 윤 하지 대통령. 않는 예. 말로 때우는 것은 안 되고. 말로 때우면 안 돼. 근데 이분이 이제 출당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김문수 후보가 최종 확정되자마자 SNS에 또 입장문을 냈어요. 공개 지지하는 입장문을 냈고 저 윤석열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하는데 SNS 입장문 보셨을 것 같은데. 읽었습니다. 예. 읽었는데 이런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한덕수로 단일화되었을 때 발표할 맞습니다. 문장이었는데 가정하고 써놓을 수도 있다. 그걸 서로 호환이 돼요. 이름을 바꾼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아주 묘한 생각이 들고 저는 그거 보면서 이 전생에 이 윤석열하고 이재명 두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생에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대표가 어려울 때 고비고비마다 윤석열 나타나요.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결정적으로 도와주다가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 문구를 읽어보면 예. 한덕수로 단일화가 최종 그 성공한 다음에 예. 발표하려고 써놓은 걸 급하게 한덕수 자리에다가 김문수만 바꾸는 거예요. 주어를 바꾸나. 네. 그러니까 뒷부분에 가면 김문수로 뭐 합시다 해놓고 지지하셨던 지금, 분들도 마음 함께 해주십시오. 김문수로 지지하셨던 분들도 함께 그러니까 해주세요. 그런 이렇게 분이 말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참 게으른 분이죠. 고치려면 제대로 고쳐야지. 게으른 처음부터까지 있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게으르고 술 좋아하고 호통치고 이런 데 능숙한 분인데 그런 참 그 좀 불성실한 그런 준비 안 된 그 패복을 올려서 예. 또다시 어찌됐든 김문수 후보가 최종 선출돼서 선거운동 해보겠다고 시작하는 그 즈음에 그걸 날려버렸으니 예. 도대체 누굴 돕는 건지 우리 이제 조 대표님 말씀대로 그 이재명 선대위의 제 1등 공신이고 선대위원장급이에요. 그래서 저는 농담 삼아서 이분이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내란 우두머리로 하면 최소한 무기 이상인데 예. 사면을 바라고 그러는가? 이재명이 혹시 대통령이 되면 사면을 바라고 그러. 근데 그것도 제가 다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 그 현실 인식을 하셔야 될 게 예. 지금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법이 있어요. 사면에서도 내란 외환죄는 사면을 제외한다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혹시라도 생각할까봐. 사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썩어야 돼요, 감옥에서. 제발 이런 이적행위 하지 마십시오. 예. 사실은 지난 5월 10일 그 새벽에요. 그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시도가 있었고, 보수 진영에 정말 큰 상처, 사실 뭐 보수 진영을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정말 큰 상처가
안겼죠. 우리 교수님이 딱 새벽에 딱 1시간만 후보 등록 받아갖고 본인도 등록할 시기를 놓쳤다. 예.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 실제로 제가 32개 서류를 다 준비해 놨었습니다. 아, 정말로? 예. 왜냐하면 그때가 토요일이잖아요. 예. 근데 그 전날 금요일에 제가 다른 종편에 출연을 했는데 네. 종편에서 당연히 이제 후보 단일화를 가지고 친윤들하고 지도부하고 김문수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있었던 네.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그 와중에서 어떤 그 패널이 교체를 시도할 것이다. 그래서 시도할 수 있는데 시도해도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제가 반박을 하면서 교체해서 후보가 사라진다 해도 그러면 후보가 없으니까 다시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네. 후보 등록 공고를 해야 된다.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려면 하루 이상은 해야 된다 본래. 그렇죠. 그 절차를 밟아가면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제가 그래서 만약에 등록 접수 공고가 나면 내가 할 거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종편에서. 그리고 32개 서류를 준비했죠. 또 늘 출마할 준비는 돼 그럼요. 계시구나. 제가 예. 2번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새벽 3시, 4시 하면 어떻게 제가 냅니까? 주무시다가 자죠. 예. 정말 기상천외한 그들의 그 창조적인 그 상상력은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사실 비현실적이었죠, 사실. 예. 그런데 이런 대표님 효과가 어떠셨어요?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시청률은 굉장히 높은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시청률 드라마, 예, 막장 완전 드라마 높았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요 예. 이게 일종의 컨벤션 컨벤션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컨벤션은 처음 봤어요. 아니, 예. 김문수 예.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가요? 예. 거기서 그 막장 컨벤션이 있었죠. 막장의 드라마를 하면서 일종의 역전극을 펼친 사람이 김문수 후보거든요. 서사가 생겼다. 그것만 본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그게 다시 거품이 빠지면은 그래서 오늘 내일 발표될 여론조사를 주목합니다. 사실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너무 당하니까 이분이 반윤이었나 이런 생각이 살짝 그렇죠. 착시 현상이 좀 일어났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반윤으로 됐는데 예. 뭔가 마음은 그냥 그대로 친윤인 거죠. 그러니까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이분이 또 이제 그 5월 10일 새벽에 강제 교체 시도한 분들의 어떤 함께 주동하신 분 중 하나인데 이분이 공동선대위원장이 됐어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마음이 넓은 분입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단식 안 했습니까? 단식했죠. 단식하다가 이제 단일화를 위해서 단식했어요. 나와가지고 예. 이 변신의 속도가 진짜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직도 실권자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퇴를 했고 했으니까. 원내대표가 당 대표 위치에 있는 거죠. 지금 당 대표 권한대행입니다.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무의 마지막 최종 결재권자는 권성동 원내대표이죠. 선대위가 하나 있습니다만 그래서 선대위에서도 제일 높은 공동 선대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만두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막장 주말 쿠데타의 활극이 끝난 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랑 김문수랑 만났잖아요. 만나서 이제 서로 이제 사감을 풀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만난 다음에 유임을 그대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때 유임을 했던 여러 가지 설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내대표를 새로 뽑기가 좀 복잡하다. 지금 선거 기간인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또 다른 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원내 일정이 없대요. 원내대표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선거운동 기간에는. 국회 안에 없죠. 국회가 열리질 않아요. 다 지역구 가서 하고. 당연하죠.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당도 그렇고 뭐하러 국회가 열릴 일정이 뭐가 있습니까? 원내대표가 할 일이 없어요. 그건 그냥 사퇴만 해도 돼. 안 뽑아도 돼. 그러니까 뽑으니까 뽑으려면 시간이 이런다고 그러지만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그 자리를 내려놓은 다음에 안 뽑고 대선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퇴의 진정성이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원내대표 뽑으려면 일주일이 걸리니까 선거운동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를 들어요. 구차하죠. 저는 김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몇 가지 요구사항을 세 가지 요구사항을 냈는데 그거 안 받아준 거죠 현재로는.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선거운동을 할 때 한동훈 전 대표는 구경하느냐 좀 애매하죠. 제가 그래도 한동훈 캠프의 정무조정실장이 이제 정무적 조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언해 주세요.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시라고? 안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대선 이후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우리 당을 다시 환골탈퇴시켜서 혁신의 보수로 다시 만들려면 저 간악한 친윤 기득권 무리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을 일단 우리가
그 순탄하게 우리가 그 전당대회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한동훈 대표도 선거운동 기간에는 한동훈스럽게 예.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게요. 1970년에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김대중 후보가 그렇죠. 김영삼을 꺾고 예. 됐잖아요. 전국 그 유세를 할 때 제가 기자로서 취재하러 갔거든요. 예. 또 IS가 유세 예, 많이 했죠. 부산에서 유세를 하는데 김대중 찬조 연사로 나왔다고. IS가 김영삼.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그 말하자면 정치 고향 아닙니까? 부산에서. 부산이. 그런데 열심히 네. 김대중 후보를 찍어달라고 네. 연설을 하더라고. 아,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랬죠. 그래서 두 사람은 끝까지 경쟁할 때는 경쟁하지만 또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해왔거든요. 예. 예. 그걸 생각하면 이번에 한동훈 네.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선거운동에 기여를 하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대표님이랑 저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윤석열 탈당 문제라든지 출당 문제라든지 계엄 사과 문제라든지 자통당과의 분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전심을 다해서 돕기는 사실은 왜냐하면 양심이 꺼리니까 할 수가 없죠. 본인 주장과 배치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먼저 해결되는 걸 좀 기다려 보고 예. 그 부분이 정리가 되든지 아니면 정리가 안 되든지 간에 한동훈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저는 선거에 충분히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 한동훈 어제구나. 그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를 그냥 막 난타를 했더라고. 예, 예, 이재명과 맞습니다. 잘 싸우고 있죠 지금. 그 저 뭡니까? 예. 대북권 예. 협박하는 걸 가지고 예, 예. 남미의 콜롬비아의 그 마야광 이야기를 마야광하고 비교를 하면서 예. 그냥 뭐 정치 깡패라고 했더라고. 사실은 뭐 선거를 뭐 직접 현장에서 돌아다니지는 아직 않고 있지만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최선봉에서도 공격을 잘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할은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자, 이런 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인선이 됐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추선 의원이기도 하고 자,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글쎄요. 김용태 의원은 제가 아끼는 그 우리 당의 젊은 재원이고 아끼십니까? 아끼죠. 그는 준석이하고 좀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데 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해요. 이게 친윤분들이 자신이 뒤로 빠지면서 예. 이 화살맞이. 대선 패배의 이 덤태기를 혹시 우리 젊디 젊은 또 김용태 의원에게 씌우려는 모종의 음모가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말을 어렵게 하시는데. 네, 저도 예. 당원이니까. 예.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잘하길 바랍니다. 잘하길 예. 바라고 젊은 바람을 좀 일으켜서 지금 이준석이 지금 완전히 득이양양 살판 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김용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또 살판 났다는 건데 대선 살판 났다는 게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정도로. 좋은 뜻입니다. 지성인으로서. 예. 좋은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예. 그 이준석 바람도 좀 그 완화를 시키고 예. 그리고 우리 당에 정말 새로운 모습. 김용태 비대위원이 그래도 비대위원장이 계엄 때 계엄 해제 그렇죠. 했던 예, 했던 맞아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김용태 의원이 충분히 그런 바람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친윤 눈치를 보거나 그 바람에 휩쓸리지 말고 소신 있게 하길 바라요. 조 대표님. 김용태 비대위원장. 저도 뭐 아주 좋게 보는데. 예. 근데 자꾸 이제 저런 경우에는 이준석 당시 당대표와 비교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는 자기 힘으로 싸워가지고 당대표가 됐는데 여기서 위에서 낙점을 해가지고 하니까 잘못하면 이용해 먹는다는 이런 인상을 주면은 김용태 의원에게도 별로 좋지 않을 생각인데 자기 힘으로 그 자리에 서서야 되는데 그 대신 말은 뭐 좀 똑부러지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마승부에 자주 출연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용태 비대위원장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 어떻게 또 당을 이끌지 지켜보시고 자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제 21일이 남았어요. 오늘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이재명, 김문수 그리고 이준석 3명의 후보가 TK에 갔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이어갑니다. 김태륜 지사님께 대하여 경례. 바로 일동 묵념. 여기 대구 맞니까? 예, 이재명 후보. 진짜 대구 맞아 얘.
모인 여러분들을 보니까 옛날에 대구 같지가 않습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와 일단 김문수 후보가 대구에 간 모습을 보셨습니다. 사실 이제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대구 유세에 동행을 했었는데 이 보수의 텃밭에서 지금 국민의힘 상을 어떻게 봤을 것이냐. 일단 현장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 야유를 하는 인터넷 영상도 일부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 사실 보수 입장에서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TK의 민심 정서 분석해 주시면. 세 사람이 다 대구로 갔죠. 경북 사람입니다. 아, 그러네요, 사실은. 예. 이재명 안동, 이준석 7고, 예, 맞아요. 김문수 영천이거든요. 또 가는 이유가 다 있어요. 아. 이재명 후보는 이 고향에서 지지를 못 받는 데 대한 이 한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다음에 이준석은 칠곡이 고향인데 주로 서울 사람. 그래서 경상도 사람이라는 걸 확신시켜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김문수 지금 후보는 2016년 총선에서 거기서 낙선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를 잡지 못하면 다른 데 얻을 곳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주 전력 투구 하는데 우리 경상도 출신 대통령이 13명 중에 8명입니다. 그중에 5명이 대구 경북입니다. 그래서 이 출발을 여기서 한다는 게 앞으로 이번 선거에서 대구 경북이 하나의 그 바로메타가 이재명 후보가 30%를 받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공을 들이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또 바부동 전적지 갔어요. 바부동 전적지 가가지고 그 이승만, 트루만 동상 지나가고 헌화하고 왔습니다. 저 이재명 후보가요. 그때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을 향해서도 그 창녕에도 갔었죠. 홍준표 시장 고향에도. 고향에 가서 또 전화도 하고 뭐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 잔 나누시죠. 라고 또 메시지를 보내자 오늘 홍준표 전 시장을 전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그룹 여러 그룹이 오늘 지지 선언을 했어요. 이것도 우리 김국식 교수님은 여러 복잡한 마음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 홍사모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홍사모. 이분들이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선거 캠프를 꾸려가면서 자신을 도왔던 친윤 의원들의 속셈을 발견하고 배신감을 느껴서 우리 당에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 건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러나 그거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홧김에 서방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심해야 될 이재명 후보에게 또 지지 선언으로 돌아선다는 것도 사실은 좀 저는 제가 볼 때 좀 지나친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분이 지지 선언이고 그렇죠. 홍준표 시장은 후보는 아닌데, 아니고. 근데 홍준표 시장도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더라고요. SNS에 올린 글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볼 때 홍준표 시장도 조금 좀 마음을 좀 가다듬으시고 만약에 지금 정계를 은퇴했다고 하십니다만 돌아오실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치에서는 우리 당의 원로시고 오래된 당대표 2번 하시고 대선 후보를 2번 하신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이면 조금 더 차분한 마음으로 좀 조언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구 경북분이 경북에 사시는 분들이 요새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왜 복잡하냐면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딱 그 어떤 고립된 섬처럼 남는 데가 있다고. 그게 70대 이상. 그리고 TK. 대구 경북이에요. 다른 지역하고 다르다고. 그러니까 열렬한 국민의힘 지지로 남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고립감을 느껴요. 다른 큰 흐름 속에서 이렇게 소외되고 과연 우리의 선택이 옳았느냐 하는 데 대한 특히 국민의힘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지지한 결과가 이거냐.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여. 그런데 부산 경남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부산 경남은 여러 가지로 그 균형 있게 선택을 해요. 그분들은. 우리 대표님 혹시 고향이 TK 쪽? 그쪽이죠. 그러나 나는 거기서 났지만은 학교나 직장 생활은 부산 경남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계시고.
양쪽의 차이를 잘 알아요. 양쪽의 차이를 잘 알아.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이 얼마나 다르냐. 이게 농담이지만 가장 큰 차이는 우리나라에서 트로트 네. 가수는 막 절반이 부산 경남이라 해도 됩니다. 맞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진짜 묘한 현상이에요. 저도 그 느꼈어요. 트로트 가수가 제일 적은 데가 우리나라에서 대구 경북입니다. 왜 그렇죠? 거기가 워낙 전통이 강해가지고 보수성이 강하니까. 노래 부르겠다고 노래 부르는 건 하면 그건 딴 따라 한다고 딴따라다. 해가지고 구박을 하니까 가수가 안 나와요. 그렇군요. 요새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이게 또 유명한 뭐- 가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이제 마산이 제가 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다. 마산에 학교 수업하러 가니까 네. 마산이 경남대학교. 서부 경남 지역이란 네. 말이에요. 서부 경남 지역의 정서가 확실히 TK랑 달라요. 분명히 그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그쪽 서부 경남 지역은 상당히 많은 그 공존의 그 미덕 같은 게 있어요. 근데 TK는 상당히 폐쇄적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세도 되나?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예, 재밌으면 TK가 예. 조선시대 지나면서 가장 특징 중에 하나 보면 서원이 제일 많은 데가 TK 지역입니다. 특히 그것도 사액 서원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직접 내려보는 액자를 걸 정도의 서원이면은 거기에 유생들 선배들이 모여서 항상 나라를 위해서 상소하고 나를 쓰십시오. 나를 쓰십시오. 당연히 나를 쓰십시오지. 나를 쓰십시오. 제가 여기 있는 걸 왜 모르시고 계십니까? 전하. 그럼 조선의 중심은 대구였던 거예요. 신을 TK 도. 보시옵소서. 그럼요. 그런데 이게 네. 조선시대 권력 그 전투 역사를 갑자기 조선으로 보면 갔는데. 후반에 가면은 예. 그 저 대구 경북 다 별 볼 일 없고 이 기호 지방 분들이 그렇죠. 정권을 잡았거든요. 기와 쪽에서 이제. 그런데 이쪽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산업화 시절에 예. 군인 출신 세 사람의 저 대구 출신 경북 출신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특히 그 경북고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예. 명문고등학교가 하나가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인재가 배출되고 예. 사실상 한국 정치를 한 30년 이상 주도했던 사람들이라니까 대구 경북분이 정치 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지방에 비해서. 권력 의지가 강한 겁니다. 예. 권력. 제가 아까 서원 문화 말씀드리는 게 예. 그 말씀 제가 드린 게 이제 TK의 서원 문화가 독특하다면 광주 전남 쪽에는 정자 문화가 있어요. 놀아 그냥 정자에서. 그래서 판소리, 문화, 예술, 시 이건 전부 호남 지역입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대구가 풍류, 풍류라고 할게요. 그렇지, 풍류. 예, 풍류. 아니 노는 예. 거죠 뭐. 그리고 이제 대구가 옛날부터 발전했던 게 섬유 산업이잖아요. 그게 예. 뭐냐면 의복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관 정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를 나가더라도 다 의관을 반드시 하고 예. 갓 쓰고 도포 입고 나가면서 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대구 분들은 지금도 오담보를 사더라도 중앙통 가서 사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대구가 이 다시 대구로 1인당 GDP 조사하면 항상 꼴찌입니다. 맞습니다. 예. 항상 꼴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 권력을 오래 잡았던 중심지에서 경제는 항상 꼴찌거든. 나중에 여기서 TK 이야기 따로 한번 특집을 번외 특집을 한번 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 고향도 대구입니다. 대구. 그래서 이렇게 번듯하게 번듯한 옷을 중시하게 해서 패션 감각이 패션 있어. 감각. 그래서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인데 이준석 후보에게 힘을 좀 실어주려고 하는 듯한. 그러니까 뭐 양자구도가 될 것이다. 일단 그 후보 파동이 있을 당시엔 SNS에 이번 선거는 이재명, 이준석 양자구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로고송도 써도 된다. 이준석 후보에게 또 양보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이준석 후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운 면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좀 가리는데 그렇죠. 이상하게 홍준표 네. 시장은 전 시장을 좋아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좋아해요. 그렇죠. 친해요.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하고도 좀 친하지. 예. 오세훈 시장은 다 친해. 예.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에 중요한 의미가 이준석이란 봅니다. 이준석이란 존재. 예. 그리고 어제 저 청계천에서 출정식을 할 때 한 30분 연설을 했어요. 예. 저는 최근에 들어본 정치 연설 중에 최고의 연설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포지션이 얼마나 좋습니까? 양쪽을 다 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안 되고 김문수도 안 된다. 좌도 우도 앞으로 가겠다. 그다음에 과학 기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젊은 사람 이렇게 호소력이 있어요. 제가 케네디 대통령 연설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라이스 대학에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네. 자, 그런데 이번
몇 퍼센트를 받느냐. 예. 지금 6, 7%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론조사에서 저게 큰 정치적 의미를 가지려면 10%는 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조갑재 대표님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자, 김근식 위원장님의 따끔한 평가할 거예요. 일단 그 홍준표 시장하고 이준석 대표는 브로맨스예요. 그러니까 그 약간 그 강경 보수 쪽 이대남의 표를 거의 같이 중복해서 갖고 있거든요. 아, 청년의 뜰. 그럼요. 네. 홍준표 대표를 좋아하는 그 젊은이들도 이제 이준석 후보를 좋아하는 젊은이들과 거의 비슷한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걸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젠더 갈등을 이용해서 이대남에 대해서 이 성별로 갈라치기 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 그런 극단적인 저는 우파 성향의 그런 건 이제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모든 그 제가 나온 방송이나 뭐 제 기사 나오면 댓글에 와서 저를 욕하는 게 다 준빠들입니다. 이준석 빠들이에요. 이준석 대표의 지지자들로 지지자들입니다.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예. 그 사람들은 기본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교수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해 보면 이게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젊은 세대 특히 남자 젊은이들은 그 어른이 이렇게 훈계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 일단.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싫은 거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이니까 이야기를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야, 너 잘못됐다. 너 인성이 그래 되겠느냐. 왜 너 그 공부 안 하냐. 예. 내가 준석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 준석이 그런 거 싫은 거야. 그런데 그걸 고치지 않으면 이준석 대표는 이번에 제가 볼 때 좋은 기회를 맞았고 예. 구조적으로 이준석 대표한테 정말 절호의 어부지리의 기회가 왔어요. 그래요. 그러나 그 본래 그 제가 말씀드린 이 그 기본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여전히 그냥 오세훈 그때 보궐선거의 홍보본부장 정도가 그릇이지 지도자 그릇은 안 돼요. 더 클 수. 또 뭐 준바 들어와서 내욕 무지하게 할 거예요. 해도 상관없어요. 아니 어른이 지식인이 옳은 소리 하는데 뭐 어쩔 거예요. 저는 더 큰 어른인 조갑재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준석 후보가 최근에 언론에 크게 보도 안 하는데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이 공약을 내고 있어요. 예, 그 맞아요. 공약이 아주 흥미로워요. 그런데 다출산 가족이 운전하는 차에는 핑크빛을 칠하게 해가지고 예. 여러 가지 편의를 준다든지 예. 그리고 수학 포기자 있잖아요. 수포자. 수포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수학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모든 과학 기술의 바탕은 수학인데 이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죠. 그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1인 학생 수를 5명 대 1명으로 하자. 그러니까요. 예. 그 좋은 아이디어가 많아요. 구체적인 진짜 공약.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토론하면은 재밌는 판도가 형성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갖고 있는 장점이 많죠.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대표님도 대표님? 계십니다만 예. 저도 그렇고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이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이 재기발랄하게 또 굉장히 창의적이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막 펑펑 샘솟죠. 그러니까 그건 좋은 장점인데 제발 어른들 말 좀 들어라. 그리고 싸가지를 키워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가 옆방에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라든지. 밥 좀 먹읍시다 뭐 얘기 말했던 부분. 이용환 위원장 내려갔는데 영어로 이용환 위원장 면박한다든지 그 성격은 못 고치는 거거든요. 예. 그걸 고치지 않으면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자기 말에 지시에 복종하는 사람만 데리고 해서 정치 못합니다.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 부분 때문에 또 싫어하는 그 부분 때문에 분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말을 듣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지. 그렇지 않죠. 그래도 제가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윤석열한테 쫓겨날 때 내가 이준석 대표랑 같은 배를 탔죠. 얼마나 지지했었어요. 그래요. 애정이 담긴 애정이 담긴 이야기. 애정이 담긴 조언이다라고 그럼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창이 궁금하네. 예, 보지 마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영상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 받고 있고 3차 공판이 있었죠. 추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일단 보실까요? 집이랑 원래 집도 굉장히 가깝죠.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한 5분이면 간 거리이기도 한데요. 첫 대통령이었는데 아직 대선이 치르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오늘 증인도 국회문 부수고 들어가라고 끝나고 나오는 장면 점심에 수방사 특전사군인들 증인했는데 증인 순서 여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비상경 선포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예. 자, 일단은 포토란에 서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 이 부분은 관심 포인트였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들어갔고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김 교수님. 글쎄 저도 말을 좀 할 줄 알았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전에 바로 그 페북에다가
강경하게 국민들과 함께하겠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뭐 한덕수 후보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저로의 찬스에 왜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말을 안 했을까? 참 이중적이죠. 겁이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쪽팔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하. 멘탈이 강한 분인데 예.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창피해서 그랬나 싶기도 아하. 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조 대표님. 그 한덕수 쪽으로 단일화가 안 돼서 풀이 좀 꺾인 거. 그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상태. 기분이 안 좋아서 큰 그림이 좀 틀려졌으니까. 틀려져 버렸잖아요. 거기서 약간 마음이 여전히 상해 있는 상태. 저는 또 그다음에 어제 재판에서 제일 찡하다고 그럴까 화가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수방사령관 부관이 전화 4번 받은 걸 곁에서 들으면서 생생하게 증언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측 변호인이 그걸 또 공박을 했잖아요. 맞아요. 청력이 확실하게 좋으냐고. 예.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대통령이 지시니까 뭐 무리를 하더라도 다 대통령이 커버해 주기를 바랐는데 나중에 안 해주더라. 그렇죠.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예,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예. 이야, 현역 대위가 국군 통수권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국군 통수권자는 뭐 합니까? 모든 책임을 밑에다 넘기고 자기만 이렇게 혼자서 저 행복하게 사는 이런 모습인데 이 순간 한국 국군 위대한 대한민국 국군의 그 너무나 허망한 모습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예. 자, 이제 김건희 여사 14일 소환 통보에 이제 검찰이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도 윤석열과의 절연이 아니라 윤석열 부부와의 절연을 요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자 어떻게 보십니까? 불출석 사유 서로 불출석. 뭐 소환에 거부할 거라는 건 예상됐던 수순 같고요.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소환을 계속 불응하면 강제 수사에 돌입할지 이제 그게 이제 기초가 주목되는 부분인데 예. 저는 한편으로는 고민을 했던 게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동안 했던 행동을 보면 예. 멘탈이 워낙 강하시니까 걱정은 크게 안 했어요. 워낙 이제 자기 세상에 사실은 자기 동굴에 빠져 계신 분이니까 뭐 당당하게 저렇게 할 거라고 보는데 김건희 여사는 제가 볼 때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우울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예, 우울할 수 있고 또 우울한 걸 좀 견뎌내기도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라도 뭐가 몸이 좀 건강이라든지 이게 정신적으로 좀 건강이 안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예. 오늘 뉴스 나온 것처럼 뭐 불출석 사유서에 선거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불출석한다는 이야기를 쓴 걸 선거에 보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직은 멘탈이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제 수사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 대표님. 근데 지금 선거 기간이 앞으로 뭐 21일. 20일입니까? 예, 20일 남았습니다.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또 요 기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은 다 연기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기간에 뭐 강제 구인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뭐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저는 요 기간은 피하는 게 예. 또 워낙 이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금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니까 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조갑재 대표님, 김근식 교수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